다들 고속도로 가족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감성이 나오는구나? 좋다. 재미없었어요, 솔직히. 아 진짜? 살리네. 재밌었는데? 나도. 내가 지루한 거를 음. 좀 안 좋아한다 생각했는데 난 하나도 안 지루했어. 신기하네. 그러니까 일본 영화 감성 좋아하면 그냥 잘 먹혀들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 보고 그 고레이다 히로카즈 생각난다고들 하던데 네, 그러면은 줄거리 읽어볼게요.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은 아빠 기우, 정희로 배우, 엄마 지숙, 김슬기 배우, 9살 큰딸 은희, 서희수 배우, 5살 막내 아들 태기, 박다운 배우 4인입니다. 이들은 지갑을 잃어버려 기름값이 없다는 핑계로 휴게소 방문객들에게 2만 원씩 빌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루 배우의 그 해맑은 연기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진짜 괜찮더라. 2만 원만 주십시오. 이러고 구걸행위에 아이들까지 내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부터가 약간 얄미울 정도로 해맑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연기가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정의루 배우가. 아역 배우들도 정말 사랑스럽게 연기 잘하고 저는 근데 그 택 역할은 사랑스럽지 않던데요? 귀엽던데? 아니, 귀여운데? 그러니까 뭐 그 나이 때 애들은 그래요. 근데 이 은희 입장에서 뭐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 얄밉지. 뭐만 하면은 나 운다 이러고 은희도 운다도 아니야, 울어 그냥. 그게 싫어? 싫어요. 싫지, 개 싫지. 때리지. 은희도 아닌데 은희는 일찍 철들어 버렸는데 그래. 언니가 성숙한 거지. 오징어 땅콩 사자고 조르는데 진짜 확 은희가 성숙한 게 맞다. 성숙할 나이가 아닌데 성숙한다는 게. 근데 거기서 마음이 아픈 걸 느끼는 건 맞아. 근데 동생이 얄미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냥 그건 너무 어른의 시선이야. 그렇다고 해서 과자 안 사준다고 해서 바로 우는 거는 잘못됐어. 그럴 수도 있지. 오징어 땅콩인 게 잘못됐어 나. 맞아. 누가 그걸 먹어 애기가. 맞아. 아저씨 감독이라서. 이게 내 생각에는 그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게 다 옛것이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좀 더 낡아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좀 더 감성적이고 안타까워 보일 수 그 있겠다.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서 따라갈 수 없는 뭔가 제도권밖에 제도권 아니 그냥 무드예요 무드. 그냥 무드상으로 생긴 거예요. 빈티지. 유한이 휴게소를 들른 영선, 라미란 배우와 만나 영선에게도 2만 원을 빌리고 은희가 눈에 밟힌 영선은 용돈 5만 원까지 추가로 주게 됩니다. 영선은 남편 도안, 백현진 배우와 중고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된 영선은 삶에서 아들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영선의 시점이랑 고속도로 가족의 시점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 고속도로 가족이 막 휴게소에서 살다가 막 어떻게 쫓겨서 다른 휴게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영선의 시점이 나와서 영선이가 이제 폐업하는 가게들 이제 가구 수거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또 다시 고속도로 가족의 일상이 또 나왔다가 다시 또 영선의 밤이 나왔다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 탁월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 중후반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초반 템포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나는 그 느린 템포가 너무 좋았는데 오히려 영화적인 사건을 억지로 넣을 때마다 나는 그게 산통이 깨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 가족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는 게 우려됐었는지 이 가족만 해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텐트에서 담다디 노래 부르는 장면이나 타인들이 같이 나와서 춤추고 뭐 달도 엄청 크게 나오고. 크게 뜨고 동화적으로 그런 구간이 거기 말고도 몇 개 있었어. 딱 영선 시점에서도 느껴진 게 아들을 잃은 부모라는 설정을 이미 우리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사실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맞아. 이 영선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 때 보면 느껴지잖아. 아 지금 아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들의 나무에 가서 올 때도 계속 환청을 듣고 환청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회상씬 굳이 싶었어. 너무 직접적이었지. 또 다른 휴게소에서 가족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기우와 가족을 발견하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것도 있는데 약간 아이들을 방치해서 사고가 날 뻔해서 그거에 더 화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일로 기우는 경찰서에, 지숙과 아이들은 영선이 걷어 중고가구점 한쪽에 마련된 방으로 데려갑니다.
영선은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지숙에게는 친정엄마처럼 출산 준비를 돕고 9살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한글을 모르던 은희에게는 큰엄마처럼 한글도 가르쳐주고 학교에도 등록시켜줍니다. 영선은 가족을 진심을 다해 보살펴주고 지숙과 아이들은 새로운 일상이 주는 작은 행복에 차차 적응해 가게 됩니다. 중고 가구점 사장인 것도 좋았고 거기서도 대사도 나와요. 뭐 물건을 고쳐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뭐 버려졌다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어서 자활할 수 있게 돕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설정이 착 붙었고, 제가 라미란 배우님 나오는 영화를 처음 본 것 같은데 제대로는 연기도 너무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이미지가 적합했다고 봐. 그냥 무표정 했을 때 진짜 약간 무섭잖아, 솔직히. 약간.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서 딱 들어왔을 때도 그 애들 손을 잡고 등장했을 때도 딱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아, 화났나? 우리를 해하는 위협적이고 나쁜 사람으로 딱 제대로 보일 것 같은 좋은데? 이미지가 있었는데 딱 애들을 보듬고 품고 웃어줄 때는 그리고 속에서는 또 따뜻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게 너무 잘 표현되는 그러네. 배우님이라고 느꼈고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영화에서 그 초반부에 자꾸 이제 복선을 깔아놓는 거지 대사로 고양이한테 밥 자꾸 그렇게 주면 짐승들 엄한 짐승들 꼬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라미란 배우님이 이제 중고 가구를 이제 모으면서 두 가게를 교차해서 보여주는데 한 가게에서는 아 이거 우리도 이거 폐기 이거 하는 돈이 얼만데 그걸 돈을 주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한쪽한테는 돈 좀 받으라고 하는 씬이 있었어. 인물이 가진 동정심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나는 그게 너무 좀 대상이 너무 잘못됐어. 외숙모 배우가 출연했다는 거는 좋은데, 그치? 나 그래서 좀 기대를 했거든.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근데 그런 식으로 역할로 소비된다는 게. 한편 경찰서에 갇혀있던 기우는 가족을 찾으러 탈출하게 되고 아내 지숙과 조우합니다. 지숙은 새 아이들을 위해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이 아닌 이곳에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기우만 없으면 된다며 제발 떠나달라고 빕니다. 가족이 영원히 하나라고 생각했던 기우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를 떠납니다. 유치장에서 탈출하고 이럴 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기후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 자기 없이 남겨진 가족들이 어떤 길거리에서 어떤 일을 맞아. 당할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워서 걱정돼. 찾으러 뛰쳐나간 거라고 나는 생각을 아니 했어. 저는 기우라는 인물이 짜증난다기보다는 그렇게 만든 시나리오의 문제다? 네. 가서 이제 행복한 모습을 볼 거 아니야. 자기 없이 이 생활을 애들이 누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약간 회의감이 들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고서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자기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이제 다시 떠나자. 약간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도 거기에서부터 난 어긋난 것 같아. 그러면 내 감정선이랑 안 맞아서 내 판단이랑 자꾸 벗어나니까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표현이 되었으니까 나는 그 나이 때 성인이 아니라 유아적이라 행동을 보인다. 가족 내에서는 가장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는 안전한 거처를 원하는 아내인 지숙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그 상황은 뭐 양쪽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어서 그게 가족을 지키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기우는. 네. 그 김슬기 배우가 가달라고 하는 그 장면은 가슴 찢어지더라. 그 장면도 제일 좋았어. 양쪽 다 이해가 되는데 지숙이 입장이 이해가 많이 되잖아. 그쵸.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로서 큰 결단한 거지. 다시 돌아온 기우는 불이 든 깡통을 들고 돌아오고 영선의 중고가구점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몸싸움을 벌이던 기우와 도안, 그 과정에서 불이 가구에 옮겨붙게 되고 기우와 지숙은 불타는 가구들 사이에 깔리게 됩니다. 쥐불놀이 컷 최악이었다고. 다리 같은 이렇게 육교 같은 데 건너면서 쥐불놀이 하면서 지나가는 그 컷.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하면서 심지어 등장한 것도 에바였는데 중간에 그걸 멋스럽다 싶고 그걸 삽입한 것도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돼. 약간 긴장감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앵글이 긴장감의 앵글이 아니었어. 맞아. 약간 뮤직비디오의 한 컷 같은 그런 약간 멋부림, 풀샷. 멋부림. 멋부림 컷. 쥐불놀이가 너무 말도 안 돼서 사실 뭐 봐봐 쥐불놀이가 없었어? 그럼 거기 불을 지를 쥐불놀이 왜 한 거야? 거기 드럼통만 엎어도 불을 지를 수 있었을 텐데 쥐불놀이를 왜 했을까? 고기 굽고 있었어. 어린이 같은 느낌인가? 불나는 장면이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잔잔한 영화다 보니까 그런 극적인 화면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이 가족을 진짜 어떤 있는 가족으로 따라가 보고 있었잖아. 근데 진짜 사고를 당한 것 같은 감정을 느꼈어. 몰랐을 때 은희가 선영한테 빈단 말이에요. 그냥 저희 아빠까지 다 같이 살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정말 조마조마하더라고. 그 부부한테는 중고가구를 모아서 파는 게 생업인데 이 가구가 다 불타면은 결국에는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게 사라지는 거니까. 원흉이라고 해야 되나? 원흉이 이제 기우의 가족이 혹시 이 사건 때문에 이 와해될까봐 정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기우가 가져온 불로 인해서 자신의 생업이 불타는 소실될 위기에 놓인 상황. 그거는 정말 나는 진짜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그쵸. 왜냐면 사람을 이렇게 살피고 양육하는데 굉장한 책임과 비용이 들거든. 그런 걸 엄청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선영이 이상적으로 이제 갔으면 이제 남편은 현실적으로 너 어떻게 얘네를 보살피려고 그래? 이렇게 싸웠었으니까 이래도 너 이렇게 돈 벌 일을 잃어도 너 감당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그런 질문이다 감독이. 감독이 묻는 거라기보다는 하늘이 그 인간한테 개인이 했잖아요. 그거는 이 영화는 개인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잘 되어야 하는 거죠.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야 하는 거죠.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러 오고 시간이 흘러 학교 다니는 것에 익숙해진 은희가 비춰집니다. 은희는 길에서도 숙자를 보며 아빠를 떠올려 동전을 기부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를 맞이하는 영선과 도안, 그리고 지숙과 태유. 지숙의 품에는 갓난 셋째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행복감을 느끼는 영선네 가족과 지숙네 가족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행복하게 다 같이 있는 모습이 나왔잖아. 막 꽃가루 휘날리면서. 그 다음에 또 불을 보는 4명. 은희, 택이 이렇게가 있었어. 맞아. 주저앉아서 보는. 그래. 이 4명만 남았나 싶기도 해. 난이 컷을 왜 보여줬을까? 그래서 나도. 이게 환상인가? 안 죽었다고 믿고 싶어요, 지숙씨. 안 죽었다고 믿고 싶은데 사실 죽는 게 맞지. 살 수 없잖아 거기서. 마지막에 뭐 택이랑 은희랑 그래서 그 영선네 가족이랑 지숙과 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제시한 것처럼 가족이란 게 어떤 보편적인 그런 형태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한 명, 어머니 한 명이 아니고 어떤 형태든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셋도 가족이 될 수 맞아. 있는 거고. 그래서 남희란 배우가 아이가 없었으면 더 납득이 갔을 것 같네요. 더 고급스럽지. 관용이라고 해야 되나? 남이란 배우가 베풀었으면 좀 더 모성애로만 치부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쵸. 더 가서 인류애잖아요. 거의 매회 인류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영화에서 주목했던 거는 어떤 이 말대로 가족의 여정이랑 똑같이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어떻게 치유가 돼가는지 가정에 좀 더 집중했으면 어떨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영화에서 슬픔이 더해지는 순간 영화상에서는 조금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잔잔한 영화를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왜 재밌게 봤냐면 영화가 24프레임으로 만드는 거는 눈이 현실의 움직임보다 살짝 느린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그 여유, 그 틈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고로 영화는 관객이 생각하게끔 하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흥미롭게 보려면 관객이 계속 궁금증이라 표현되기도 하는데 뭐지? 어떤 상황이지? 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들면 이제 영화를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보면서 저 가족들이 이 사회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뭔가 시민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계속하느라고 큰 사건 없어도 계속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럼 한 줄평 해볼까요? 휴게소의 호두과자 같은 영화. 그게 뭐예요? 별미 아주 제일 좋은 칭찬이었는데 호두과자는. 영화가 24프레임인 이유를 너무 잘 알겠다. 고속도로에 너무 많은 차가 있다. 영화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았다. 한결의 시간 가져볼까요? 이 고속도로 가족과 이상문 감독 죽일지 살릴지. 하나, 둘, 셋. 오 뭐야? 너 뭐냐? 너 뭐야? 저는 상업영화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쓰시는지 이야기. 안돼 이걸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의 이 똑같을 것 같은데. 감성을. 그러면 죽어. 두 번째 영화도 똑같다면은 뭐지? 그냥 이런 스타일이 아닐까? 난 잘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의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족도 가족이어야 돼? 아니 몰라 가족 아니 내가 근데 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살릴지 죽일지. 영화는 좋았는데 굳이 뭐 내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영화 자체로만 이걸 준 거야? 저는 약간 이거를 뭐 상업영화, 독립영화 나누는 건 아닌데 비유적이고 그리고 좀 다른 사건과 맞물려서 이게 명작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시각은 갖추셨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쓰셔야죠. 혼자 없어 얘. 여기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뜻이야. 알아. 아재 개그예요.